중부 지역의 장마가 오늘로 49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적인 장마에 각종 재난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긴 장마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송규 안전전문 기술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송규 기술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 기술사입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된 해가 2013년 49일이었더라고요. 네. 올해의 경우는 오늘이 49일째니까 최소한 이 최장 기록을 갱신한 셈인데, 네. 자, 일단 긴 장마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재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폭우 피해 종류를 보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주택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하천이나 저지되겠죠. 예. 네, 또 하나는 흘러내린 토사가 집을 덮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는 산지에 이런 주택이 있는 경우겠죠. 예. 그러나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예. 물도 아니요 토사도 아닌 빗물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아. 네, 이런 경우는 오래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물이 예. 스며들면서 그 주택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 이 세 가지 분류로 나타나겠는데, 장기간 장마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재난은 이걸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2차적인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그렇죠. 특히 산에서 토사가 내려올 경우에는 예. 산에 있는 지지대,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조그만한 비가 있어도 연쇄적으로 연결해서 토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집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전기나 가스 누전, 가스 누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폭발이나 감전 이런 사고들이 장기간 장마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러 피해 중에서 산사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뭐 네. 특별한 징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조 현상이랄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 전조 징후는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전조 증상으로 인해서 대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나거나 또 소리 같은 것이 나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한 장소를 피하거나 이제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예. 실제로 붕괴하기 직전에 평상시와 달리 땅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그 단단한 땅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그 소리거든요. 예. 나무가 무너질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땅이 무너질 때도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소리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언덕에서 경사지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경사지에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중간에 틈에서 물이 나온다. 아. 그 얘기는 경사지가 또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에 보면 우리나 흙이나 이런 낙석이 평상시에는 떨어지지 않는데 비가 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나면 긴급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겠죠.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산사태의 전조 증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그 가평 펜션 사고 같은 경우 보니까 이 펜션 자체가 그 산사태 위험 등급상 5등급으로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고, 안전사고를 보면 예.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어떤 안전 과정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우리 스스로 대처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 예. 어떤 펜션의 피서를 위해서 어떤 갓개 쪽 가면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어떤 또 뭐 폭우가 오는 곳에서는 조금만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뒤에 보면은 뭐 경사지가 있다 할지, 예. 아니면 하천이 있다 할지, 예. 아니면 지대가
낳는다지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피서를 갔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스스로 안전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네. 수해나 붕괴 위에도 그 방금 네네. 2차적인 재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물이 차면 누전이나 감전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그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우리 도심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 모두가 다 흉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2차적으로는 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지금 도로변에 전선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전선만 떨어져 있다고가 아니고 전선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전기가 통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물이 전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2차 사고가 이제 전기 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보면은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비바람에 장기 장마 동안에 우리 간판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신호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흉기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도 확인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 대책반을 꾸려서 예. 위험한 지점, 위험한 도구,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어떤 안전 위험 지역을 회피하는, 제거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장마가 끝난 뒤에 또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시설물들 굉장히 네네.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이 네네. 느슨해졌을 테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만 집안에서 미사용 네네. 전기 제품 플러그 빼놓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자, 만약에 정말 집에 물이 네네. 차면 이번에 침수 피해 많은 분들이 겪으셨는데 무엇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집에 이제 물이 찼거나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났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한 두 가지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예. 찼다면은 예. 물을 퍼내야 되는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문을 퍼내지 않고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갈림길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물을 퍼낼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죠. 근데 퍼내는데 물이 순식간에 쏟아질 경우는 퍼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지 또 한 5분간 물을 퍼냈는데 예. 5분 이후에는 폭우가 쏟아진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뉴스나 주변 상황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예. 물을 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놔두고 그냥 모든 여기에 있는 가족들이 예.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스나 전기는 오프시킨 다음에 밖으로 대피하는 이런 경우 아니 물 퍼낼 것인가 이 두 가지 판단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예. 가상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예. 실제 현상에 나타났을 때 대비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기 제품 플러그 빼놓는 것도 꼭 필요하겠죠, 교수님. 당연히 전기 놓고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예. 자, 그리고 만약에 네네. 플러그 관련해서도 그렇고 감전됐을 때 응급처치 방법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감전이 됐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감전이 됐을 경우에 감전을 이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또 우리가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감전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급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사람이 손에 의해서 그 사람과 또 동시에 감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또 손이 있지 않더라도 예. 우리가 장갑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물이 젖어 있으면 장갑에 예. 물이 젖어 있으면 이 물로 인해서 또 감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젖은 손이나 젖은 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19에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어떤 대처를 어떤 그 구출을 요구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가장 도움을 중요한 요청하는 게 방법이라고 일단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집안 이야기도 하셨었습니다만 도로의 네네. 땅꺼짐 현상, 즉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장마 때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저도 오늘 굉장히 높죠. 운전하고 오다가 싱크홀, 그 작은 싱크홀을 봤는데 싱크홀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싱크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계상의 싱크홀을 보면 물의 원인이었습니다. 물. 예, 그래서 물이요. 물은 예. 네, 물은 빗물도 있지만 상하수도, 지하에 상하수도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배관들이 문제가 돼서 노후화가 돼서 물이 새서 그 물 흐름에 의해서 모래나 자갈, 작은 돌들이 흘러내려가서 지금 큰 홀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싱크홀의 우리나라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60% 이상이 상하수도 배관에 의해서 물이 새서 그 싱크홀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번에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장마에 빗물에 의해서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지금은 집안 조사도 싱크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험한 지구를 각 상황별로 세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어떤 대책을 긴급히 시도하는 것이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네. 중부지방은 이번 주 16일까지 장마가 계속된다고 네. 하는데 자,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본다면 어떤 부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을 계속 해야 될까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지 않았지만 예. 지금 곧 무너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에 바람에 어떤 장마 여러 가지 어떤 요건에 의해서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 간판이라든지 신호등 같은 게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우리가 대피를 해서 다시 집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귀가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스가 집에 꼭 차 있는지, 주방용 가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차 있지는 않는지, 또 전기는 또 스위치가 내려져 있지 않는지, 이걸 꼭 확인한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였습니다.